안녕하세요.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부산소리 김 실장입니다. 오늘은 버스랑 자전거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버스 회사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랑 이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.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송으로 진행이 됐었던 사건이고, 사고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가 1차선 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버스가 이 자전거를 추월을 하다가 서로 이제 충돌을 하면서 자전거 운전자가 다쳤던 그런 내용의 사고였는데, 버스 회사 측은 손해배상을 해줄 게 없다라는 취지의 이제 소송을 진행을 했던 거고요. 자전거 운전자는 내가 버스랑 부딪히면서 다쳤고 뭐 여기저기 이제 염자 진단 받으셨겠죠. 염자 진단을 받았고, 그리고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신체 장애 26%에 한시 6년인가?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진단서를 이렇게 받아갖고 오셔가지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이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었죠. 그래서 금액적으로 이 부분을 산정을 하면 8천만원 가까이 될 거예요. 버스 공제를 상대로 8천만원을 청구하는 그런 내용의 소송, 서로 이제 진행이 됐었던 거죠. 이렇게 이제 진행된 소송에서 버스 측 주장을 그대로 본다고 한다면, 안전모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40%의 과실이 있다.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인정을 할 수가 없고, 나머지 손해들을 감안을 했을 때 과실 비율만큼 공제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줄 돈이 없다라는 게 이제 버스 측의 주요 주장이에요. 실질적으로 판결문을 봐도 안전모 미착용이라는 과실이 적용이 되진 않았고, 그리고 사고 자체도 버스가 자전거를 추월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하지 않고 자전거를 충격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다.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. 근데 이제 이 소송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, 이 피해자의 장애 여부였었어요. 노동능력 상실률 26%, 한시 6년인가? 이런 장애 진단서가 법원에 제출이 되면서 이걸로 인한 손해 8천만 원을 청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, 이분이 과연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? 없었을까요?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요점이긴 한데,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장애 진단서만 제출을 하고 신체 감정을 진행을 하진 않았었어요. 근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누누이 몇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, 법원에서는 사적으로 받은 어떠한 감정서라든가 어떤 진단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.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, 실수는 아니고 이제 보험사한테 어떤 합의금들을 청구를 할 때 어떤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갖고 온단 말이죠. 근데 이 후유장애 진단서가 굉장히 높게 써져 있거나 좀 과하게 써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저희들도 그러한 장애 진단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보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당연히 보험사에서도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도 이 진단서를 신뢰를 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. 보험사에서 어떤 서류를 제출을 해도 뭐 이게 그게 아니다라는 서류를 제출해도 법원에서는 믿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, 피해자가 갖고 온 어떤 이런 후유장애 진단서도 믿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.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모르고 그냥 후유장애 진단서만 법원에 제출하고 이 금액 인정해달라 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. 실질적으로 법원에서는 신체 감정, 그러니까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받은 어떤 감정, 그 결과에 따라서 손해액을 산정을 하고 있는데, 이러한 신체 감정이 진행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진단을 바탕으로 산출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. 이 피해자는 노동능력 상실률에 해당하는 8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청구를 하긴 했으나 최종 판결은 400만 원만 인정을 받게 됩니다. 법원에서는 장애진단서로 산출한 그 금액, 장애진단서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. 그리고 판결문에 그대로 적어놨어요. 신체 감정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 이 모든 것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. 이렇게 판결문에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400만 원만 손해배상액을 받는 그런 소송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법원에서는 사적으로 받은 어떠한 감정서들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. 그리고 법원에서 진행한 신체 감정 결과만을 가지고선 인정을 한다. 제가 예상을 할 때 이분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치료를 받아왔었고, 그걸로 인해서 신체 감정을 진행을 하면, 신체 감정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경우가 꽤 비율이 높아요. 보통 16% 한시 3년 정도 제가 인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. 조금 아쉬운 그런 소송이 됐었던 거죠. 왜 신체 감정을 안 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.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해요. 내가 이러한 장애 진단서를 받아갖고 왔는데 이게 법원에서 효력이 전혀 없는 거냐? 아니면 신체 감정 진행 안 하고 이걸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?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, 이 진단서는 뭐 얼마를 주고 발급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휴지 조각입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. 비싼 돈 주고 장애진단서 정말 필요한 경우 아니면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특히 교통사고는 개인보험 청구하실 때는 장애진단서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되지만,
교통사고에서는 장애진단서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돈 100만 원 들여서 장애진단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